양양공항의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정기 노선이 취항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본격 추진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지방 지원에서 강원도만 찬밥 신세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가 고성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온천 관광지였던 고성의 명성 회복이 기대됩니다. 강원도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하며 2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베트남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노이에서 양양으로 들어온 첫 비행기는 거의 만석이었는데요. 플라이 강원은 하노이와 호찌민 정기 노선을 운항하며 인바운드 관광 사업을 본격 확대합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0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양양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외국인 관광객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과거 양양공항에 베트남 전세기 노선이 다닌 적은 있지만 정기 노선이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양으로 향하는 8편의 항공편, 이른바 인바운드 관광객의 평균 예약률은 90%.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 제도 덕에 강원도가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들어온 이들이 처음으로 방문한 속초의 순두부 골목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많이 회복되어 가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단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가을철 단풍으로 가득한 설악산. 동남아시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에 관광객들은 연신 감탄을 자아냅니다. Mình từ Hà Nội, Việt Nam đến đất nước Hàn Quốc rất là tươi đẹp và đúng vào cái dịp mà mùa lá đỏ, nhưng mà rất tiếc là chưa được đỏ lắm, nhưng mà cũng rất thích là thấy là lá rất là đẹp. 신사임당과 율곡이가 살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고택 오죽헌과 강원도의 대자연을 디지털 미디어로 담아낸 강릉 아르떼 뮤지엄까지 관광객들은 사흘 동안 강원도에 머물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계획입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인구 밀도가 높고 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집중 취항해서 플라이 강원이 지난 6월 필리핀 클락 항공편을 취항한 데 이어 이번 베트남 2개 노선, 오는 30일 일본 나리타 노선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양양공항도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에 보다 걸맞게 됐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다음 달 7일 260석 규모의 대형기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고 대만과 중국, 홍콩, 내년에는 미주까지 신규 노선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트라 12개 지방 지원단 가운데 유독 강원도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명 코트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코트라 12개 지방 지원단 가운데 강원 지원단의 실적이 유독 부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지방무역사절단 사업을 14차례 했는데 전국에서 2번째로 적었고 수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담 실적 순위도 12개 지원단 가운데 하위권인 8번째였습니다. 무엇보다 코트라가 공들인 유턴 기업 유치 실적은 강원도에서 달랑 2건으로 전국 최하입니다. 유턴 기업 유치 실적도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업 실적이 하위권인데 유난히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외국인의 국내 직접 투자액보다 2배가량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좀 과감하게 더 규제 협파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은 강원도의 반도체 교육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강원도 전통시장 68곳 가운데 38곳이
아직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막 반환점을 돈 셈인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앞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강원도 아파트값이 주간 기준 2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0월 10일 기준 둘째 주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0.08% 하락하며 2019년 12월 30일 마이너스 0.14%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0.13% 내리며 13주 연속, 원주는 마이너스 0.03%로 2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릉은 지난주 하락에서 보합세로 돌아섰고 속초는 0.09%, 동해는 0.08%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6주 연속 하락하며 0.1% 감소해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저지른 음주운전과 성비위 사건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4건, 올해 9월까지 9건 등 최근 5년간 60건의 교직원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파면되고 30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견책의 경징계는 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비위는 지난해 12건, 올해 9월까지 10건 등 5년간 45건이 발생했으며 5명이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고성 온천 원암지구에서 개막해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대표 온천 관광지였던 고성 지역이 온천의 고장으로 다시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고성 지역 리조트 5곳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고성 원암 온천은 한때 설악권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았지만 설악권 관광이 주춤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며 이용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 온천 이용객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에 고성 원암 온천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8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용객이 줄어 10위권에서 탈락한 뒤 이후 도내 온천 어느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척산온천이나 오색온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이제 종아리도 좀 뻐근하고 발바닥도 아팠는데 이 온천물에다가 담그니까 피로도 싹 풀리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성에서 2022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조격 체험장과 특산품 판매장, 온천 소개 코너 등을 갖췄고 속초 고성 온천을 소재로 한 학술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고성군은 이번 축제가 온천 명소로 다시 이름을 드높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온천 대축제를 기점으로 새롭게 어떤 우리 고성이 온천의 또 하나의 어떤 메카가 되는 다른 관광지와 곁들여서 좀 더 관광의 확충을 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고성 원암지구를 비롯한 설악권 온천은 수온이 50도 가까이 가는 높은 온도와 함께 이산화 규소, 그러니까 실리카 성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실리카 함량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하수와는 그게 구분되는 점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관광객분들이 속초의 온천이 유명한 건 아시는데 조금만 넘어오시면 고성에도 좋은 온천수를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고성 온천 원암지구에선 무엇보다 드넓은 동해와 수려한 설악산을 바라보며 실리카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여느 곳보다 뛰어난 장점입니다. 이번 202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는 이곳 고성온천 원암지구 일대에서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이 제103회 전국체전 자전거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포함해 모두 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양양군청 사이클팀은 양양군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체전 자전거 경기에서 단체 스프린트와 독주 부문 금메달, 스프린트에서 은메달, 경륜에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최우림 선수가 독주 경기와 단체 스프린트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의 사업 허가 승인이 취소돼 앞으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인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2017년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을 매입해 증개축 공사를 하겠다며 허락을 받은 뒤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실시 계획을 변경하며 공사 중지와 행정 처분을 받아온 주식회사 강원 하버크루즈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말까지 청문을 실시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시설물 원상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분 1억여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6.25 전사자 유가족들의 유전자를 적극적으로 채취해 국방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염기 서열인 DNA를 지금까지 179건 채취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포상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도 6.25 전사자 유해가 유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채취한 시료는 새로 발굴한 유골과 DNA를 대조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4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강릉 111명, 동해 54명, 속초 38명, 삼척 30명, 태백 17명, 고성 12명, 정선 11명, 양양 7명 등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902명이 발생해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도내 사망자는 3명 추가돼 모두 1,065명이 사망했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동갑내기 친구를 보름 이상 감금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2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동해시 천곡동 다세대 주택과 인천 등의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며 21살 A씨를 감금 폭행하고 1,00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1명은 군인 신분이어서 군 당국에서 신병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체육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복지체육센터를 건립합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154억 원을 들여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맞은편 유천동 부지에 연면적 4,3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복합복지체육센터에는 장애인 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